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알아보고 있는데요. 월요일인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 증시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실 FOMC라는 큰 이벤트가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하락 기조가 깊었던 것 같은데 상무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난주는 지지난주와 확연히 달라진 그런 모습이 시장에 펼쳐졌죠. 그러니까 지지난주, 그러니까 9월 15일에 마감한 그 전주에는 2600선을 다시 탈환하면서 박스권 상단을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장이었다라면은 지난주, 그러니까 22일에 마감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완전 정반대죠. 박스권 하단 2,500선이 깨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하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 장중에는 2,500선이 좀 깨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상단을 깨고 올라가느냐에서 하단을 깨고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바뀌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지난주에 펼쳐졌는데요. 이 하단을 깨고 내려가는 것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있었고요. 외국인은 5일 연속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수요일을 제외하고 월, 화, 목, 금 4일 동안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대로 개인은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모두 다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8조 7천억으로 시작해서요. 7조 8천억, 7조 5천억, 7조 8천억,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은 7조를 살짝 넘겼습니다. 7조 630억까지 거래대금이 다시 한번 좀 줄어드는 모습. 9월 15일 금요일에는 약 한 12조 원까지 올라갔던 거래대금이 다시 7조 원대로 거의 반토막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수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박스권 하단 2,500선으로 박스권 하단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의 박스권 하단 부근까지 종가로 따지면 2,508포인트입니다. 이 장중에는 2,486포인트로 2,500포인트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었는데 거의 8월 한 중순경이죠. 이 8월 17일과 18일 이 장중에 2,500선을 살짝 깨면서 박스권 하단을 만들어주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거의 이전 저점 수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대금도 줄어들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도 사라지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이 분위기로 바뀌었고요. FOMC 이전과 이후를 봤을 때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지지난주 9월 15일에 마감한 그 주에는 5일 내내 순매수를 했고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조 한 3천억 정도로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이 매수했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도가 1조 원이 넘었죠. 주간으로 따졌을 때 그만큼 수급이 정반대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FOMC 이전에도 하락했는데 FOMC 이후에는 더 거세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FOMC 이전에도 걱정했죠. 물가 오를 것 같고 보수적인 발언 나올 것도 같은데 지금 자리는 좀 무섭다, 신경이 많이 쓰인다 이런 모습들이 이 수급에 많이 보여졌다라면 FOMC 이후에는 정말로 매파가 나타났죠. 다시 금리 인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얘기까지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기술주들도 많이 조정받았고요.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받으면서 FOMC 이전과 이후 모두 다 좀 보수적인 분위기로 이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간 매매 종목을 좀 살펴본다라면 사실은 이 매도를 한 금액이 훨씬 많기 때문에 매수한 종목들이 의미가 중요도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는지를 살펴본다라면 가장 먼저는 자동차가 눈에 띕니다.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현대차가 매수 1등이고요. 기아가 매수 2위입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수한 종목 중에서 현대모비스도 이 14위로 어쨌든 자동차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 모두 지금 바닥권에서 거의 올라오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덜하고 3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치보다 좋을 걸로 예상이 되면서 자동차주들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경기 방어주 성격이죠. 은행과 통신 그리고 보험주가 매수가 됐는데요. 우리금융지주라든지 그리고 KT, SK텔레콤
그리고 DB손해보험, 삼성화재까지 특히 보험주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렸을 때 보험주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많이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받은 보험금을 가지고 운영도 하고요.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삽니다만 금리 인상이 됐을 때 보험주들은 그 금액에 대해서 가장 많이 좀 이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 성격이 있었고 은행과 통신 같은 경우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기 민감도가 좀 낮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작용을 하면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체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매도 쪽에서는 매도 1등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2,669억 원. 가장 많이 좀 매도를 했고요. 그 외의 종목들도 좀 살펴본다라면은 SK하이닉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의 다 매도를 했죠. 그러면서 대부분 매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매수한 종목은 일부 종목, 일부 섹터, 자동차, 은행, 통신, 보험주 정도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기관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일주일 동안 순 매도한 금액이 1조 원이 넘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조 원 훨씬 넘죠. 근데 매수한 금액 굉장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 매수가 외국인보다도 더 적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인버스 ETF를 굉장히 좀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그리고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까지 이 기관이 매수한 사실은 ETF 이 코덱스도 종목이다라고 본다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가 제일 많이 샀어요. 2,600억 샀거든요.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가 715억 원이고요. 이 두 종목 합치면 거의 매수 거의 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인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상당히 좀 많이 샀고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도 매수 상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올라갈 것으로 베팅을 한 부분들로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인버스가 시장의 하락에 대비해서 해지 성격으로 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좀 많이 주간 단위로 많이 샀다는 얘기는 시장의 하락에도 어느 정도 좀 베팅이 들어갔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 좀 매수한 그런 섹터들을 좀 살펴본다라면 기관은 은행을 더 많이 매수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KB금융 이 두 종목, 이 세 종목들. 그러니까 은행주들은 기관은 대부분 좀 매수를 했는데 은행주들 이 외국인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 비슷한 이유죠. 시장 방어적인 성격, 경기 민감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점, 그리고 금리가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금리 인상되면 국내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올릴지는 사실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미국이 한 번 더 올린다라면 여기서도 버티기는 좀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럼 기준금리 올라가면 예대 마진도 대체적으로 좀 올라가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경기가 계속적으로 좀 좋지 않다. 경기 민감도도 떨어지고요. 배당 매력도는 그럼 더 부각이 되죠.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행 대체적으로 많이 쌓았던 충당금들 일부 환입되는 은행들도 있고요. 그리고 NIM도 계속적으로 좋은 수준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은행주는 외국인과 기관 일정 부분은 꼭 담고 가는 이런 모습이 좀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고요. 매도로 가보면 매도 1위가 삼성전자고요. 매도 2위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삼성전자가 5,667억 9,500만 원, 그러니까 5,668억이죠.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가 3,300억 정도. 두 종목 합치면 한 9,0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코덱스 레버리지 거의 시장을 대표하는 혹은 시장 상승에 베팅하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코덱스 150 레버리지도 717억 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승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시장 상승에 대한 거를 매도했다라는 거죠. 거의 매도가 삼성전자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코덱스 150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까지 합치면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시장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전체적으로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좀 베팅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면요. 코스피는 하루 사실 상승이라고 하기엔 부끄러울 정도죠. 이 수요일 9월 20일에 0.53 퍼센트 아니고 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강보합 정도에서 마감을 하는 날이 그래도 하루는 있었는데 코스닥은 5일 내내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따지면 6일 동안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도 좀 더 사실 차트상으로는 좀 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5일 내내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기관은 금요일 날 조금 매수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월화수목 지난주 금요일까지 치면 5일 동안 연속으로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기관 개인은 코스피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월화수목 4일 동안 매수하고 금요일 날만 소폭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을 사실은 좀 이탈했죠. 860포인트 정도가 저점 정도로 여겨졌는데 저점을 살짝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전 저점을 이탈하면서. 그리고 거래대금, 코스피의 거래대금이 계속적으로 많이 줄어들 때 코스닥도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었지만 10조 원 이상은 잘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스닥도 10조 원 아래로 훌쩍 떨어졌습니다. 8조 원대 수준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9월 15일에 9조 6천억으로 10조 원이 깨졌었는데 월요일부터 좋지 않게 시작했습니다. 8조 2천억, 8조 7천억, 8조 8천억. 그리고 목요일 날이 하락이 좀 심해지면서 거래대금이 조금 올라왔죠. 9조 5천억. 그리고 금요일 날이 8조 5천억으로 전체적으로 평균 거래대금이 8조 원대 수준으로 상당히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좀 특징을 묶어도 좀 종목별로 그리고 섹터별로 좀 갈라지는 같은 종목 안에서도 같은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좀 차별화 현상이 좀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외국인 쪽에서는 우선 반도체는 매수를 했습니다.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ISC, 하나마이크론, 파도, 두산테스나 심테크 같은 종목들 반도체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요즘에 이제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사실 변동성도 좀 큰데, 제약바이오에서 원텍이라든지 파마리서치, 아이센스, 메디톡스, 셀바스 AI, 차바이오텍까지 이 매수라는 모습을 보여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좀 매도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 요즘에 좀 옆으로 횡보하다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관 쪽에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관은 좀 매수를 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들. 에코프로 BM도 외국인 혼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주간 단위로 봤을 때 그래도 매도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으로 넘어갔을 때는 기관은 좀 더 많이 이 섹터 안에서 갈라지는 모습들. 반도체는 매수한 종목도 있고요, 매도한 종목도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심텍 그리고 월덱스, 원익 IPS는 매수를 했고요. 파도, ISC, 이오테크닉스, 하나마이크론, 인텍플러스, HPSP 요즘에 좋았었던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은 좀 매도하는, 그러니까 섹터 안에서 이제 종목별로 갈리죠. 매수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섹터, 동일 섹터더라도 그 안에서 좀 더 좋은 종목들을 사고요. 조금 올랐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하는 게 이제는 이 최근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매수한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HK에너인, 알테오젠, 그리고 HLB생명과학, 팩트론과 같은 종목들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 증시로 넘어가면 미국 증시도 사실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좋지 않았습니다. FOMC 앞두고 금리 우려감의 시장 조정이 시작이 됐고요. FOMC 때도 미국에서 금리 동결했는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좀 강하게 비췄죠. 그러면서 시장 하락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제유가는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채권 금리도 이 당시에 급등을 하면서 2년물이 5%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죠. 미국 채권금리 2년물이 5%입니다.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금리에 대한 우려감들 상당히 많이 시장에서 채권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 때까지는 미국 시장도 보수적인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와 더불어서 미증시까지 수급적인 흐름들 함께 전해주셨는데요. 역시나 좋지 않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는 분위기가 좀 나아질 수 있을지 주요 일정들 같이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 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8월 시카고 연방 국가 활동 지수와 9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9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요일로 넘어가서는 한국 9월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미국 7월 이 S&P CS 주택 가격 지수, 그리고 7월 FHFA 주택 가격 지수, 9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존슨 레드북 지수와 API 원유 재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다음입니다. 장 끝나고 발표되는 코스트코 실적인데요.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지, 코스트코 잘 실적이 좋다라면 그래도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실적 좋지 않다라면 경기 아직 좋지 않다. 이런 부분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매 업체들에 대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화요일 날은 이 코스트코 실적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 9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그리고 독일 10월 GfK 소비자 신뢰 지수, 미국 8월 내구재 주문이 있는데요. 내구재 주문은 사실은 이전보다는 예상치가 좀 더 좋아질 걸로 보여지지만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5.2에서 예상이 마이너스 0.4거든요. 그래도 좀 좋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BOJ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 있고 EIA 원유 재고가 있는데 원유 재고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월요일에도 API 원유 재고, 화요일에 EIA 원유 재고가 있는데 국제유가가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죠.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가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물가에는 좀 부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유 재고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메타 커넥트 2023 메타에서 무슨 행사할 때마다 신제품 나오면 관련주들 좀 들썩이죠. 테마주 성격으로 좀 들썩이는데 단기간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을 좀 잘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수요일에 이 장 마치고 나서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옵니다. 반도체 요즘에 전망이 조금씩 엇갈리죠. 전망이 엇갈리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잘 나온다라면 이런 우려감을 뒤로하고 반도체주 다시 한번 레벨업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에는 유로존 9월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독일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나오죠. 미국 2분기 GDP 확정치가 나옵니다. 예상이 2.1이었는데 2.4로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2분기 GDP 물가와 PCE 물가, 8월 잠정 주택 판매, 9월 캔자스시티 여는 제조업 지수와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도 중요합니다. 지금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물가, 금리 올려도 되는지,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 좀 부정적이다라면 금리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발언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파월 여는 총재의 발언이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을 굉장히 매파적으로 만들었던 이 파월 총재의 발언이 여기에서 조금은 온건한 발언이 나온다라면, 시장이 만약에 월화수에 좀 하락 많이 하면 파월도 여기에서는 좀 온건한 발언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 끝나고 나서 나이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로 넘어가면 일본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중국 9월 차이신 제조업 서비스 PMI, 중국에서 계속 경기 부양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이 지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9월 MBS 제조업 비제조업 PMI가 30일 날 발표가 되고, 그리고 유로존 9월 소비자 물가지수, 독일 9월 실업률과 8월 소매 판매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나오죠.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게 금요일에 나옵니다. 미국 8월 PCE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이전이 코어 기준으로 4.2에서 3.9로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서 금리 우려감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도매재고, 소매재고, 그리고 9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와 테슬라 AI 데이가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 실적과 금요일 PCE 물가지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보다는 확실히 글로벌 지표들과 실적을 주목해야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장 전략 간략하게 제시해 주세요. 네, 우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목, 금, 토, 일, 월, 화까지 쉽니다. 굉장히 많이 쉬기 때문에 국내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외국인도 그렇고 달려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래대금 감소할 수 있고, 월, 화, 수에는 금리 우려감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2,500선도 이 주중에는 하회할 수 있다는 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책과 연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 넘어가면 FOMC 이후에는 시장 보수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월화수에는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하락 움직임이 있지만 목요일 파월 의장의 발언, 금요일 PC 물가지수 있기 때문에 이때 금리 우려감 좀 줄어들면서 시장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주 초반에는 좀 보수적으로, 주 후반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휴가 길기 때문에 관련 주신 전략들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주는 목요일을 추석을 포함해서 긴 연휴가 시작이 되죠. 통상적으로 연휴 기간에 거래량이 좀 부진한 모습인데요. 일단 이번 주에는 짧은 3거래일 잘 투자 전략을 짜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